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비리 의혹들이 윤석열을 강타하고 있지요. 김건희 성역은 이미 무너졌고 이젠 윤석열이 정조준 됐다 이겁니다. 자, 명태균 사건이 김건희를 넘어 윤석열에게 왔지요. 뉴스토마토 26일자 단독 김영선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소개 여론조사 결과 보고라는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선 기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일일이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뉴스토마토 27일자 단독 하우스 이펙트 극렬 안 됐어야 정상 누군가 작업 의심이라는 보도에는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했던 서명원 P&R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명태균을 보자마자 이 사람 사기꾼 느낌이다, 조폭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치자고요. 사기꾼이라고 치고 작업하는데 어떻게 이준석,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보수 언론이 어떻게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의 여론조사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냐고요. 이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2, 제3의 저 같은 사람이 나올 거고요. 제 밥줄 끊는 거지만 제2, 제3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남기창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명태균 게이트는 탄핵의 문으로. 취재에 따르면 경남 창원 김해 등 현지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의 행태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취재 중입니다. 갈수록 드러나는 명태균 씨의 비선 실세 의혹 정황이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확인되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운명에도 결정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에 남은 선택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탄핵밖에 남은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직무유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낸 것도 김건희를 넘어 윤석열을 향하지요. 지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을 면상에서 박살냈던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기소의 진짜 의미.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기소 의견의 진짜 의미는 1차적으로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근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든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직한 사실 확인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직자인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제22조 제1항 제2호 신고 의무 위반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올바른 법적 해석, 이것이 바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기소의 진짜 의미다. 대한민국 법조인은 아직 모두 죽지 않았다. 이 땅의 조상들은 1919년 3월 1일 당시 이 지구의 80%가 서강열강의 식민지일 때 전 지역의 모든 국민이 일본 강도놈들의 총칼에도 할 말을 했던 유일한 민족으로 아직도 그 DNA가 흐른다. 그래서 촛불로 박근혜를 몰아냈다.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이 민족이 우습게 보이느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역시 김건희 공범을 넘어 윤석열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JTBC에 단독 1차 주포 송금한 4,700만원 김건희 여사 손실과 일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권력이 있기에 가능한 손실 보전. 윤석열 부부는 최은순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진술에 따를 때 당시 동거 중 윤석열 검사는 당시 대검중수부 과장인데 그 당시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는 김건희에게 덕분에 금융실사를 오전 중 마감했다는 감사 문자를 발송. 김건희가 무슨 권한으로 금융실사 편의 제공? 대검중수부엔 금감원 직원이 파견 나와 코워킹하는 게 일반적. 결국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닌 뇌물을 제공한 것.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 기회라는 뇌물 플러스 만약 손실나면 그대로 현금 보전 뇌물. 금융실사 편의 제공에 당시 동거인 윤석열 검사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야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경영 언론인도
김건희와 이종호 통화 관련 JTBC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해 부인의 주식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다. 결혼 전의 일이었다고 말이지. 그런데 후보의 말은 시기가 딱 섞여. 그때 기자들이 제대로 물어봤어야지. 언제 몰랐다는 거야? 2013년에? 2020년에? 2021년에? 지금? 2020년도 당연히 결혼 후. 검찰총장 때거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배당을 했거든. 재배당까지 했거든. 안 물어봤을까? 부하들에게 안 시켰을까? 안 알아봤을까? 내가 윤석열이라면 몰랐을까? 경찰 내사 단계였던 2013년 몰랐다고 치자. 검찰 조사 단계였던 2020년 검찰총장인데 알았을 것 같아.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2021년 여름 이후 대통령이 되고 나서라도 몰랐겠니? 알았고 관여했다면 이건 검찰의 정가의 보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는 정치권에서 언제나 나오는 말 최소한 이해상충이라도 안 될까? 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양심과 도덕의 문제,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왜? 만약 알고 알아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면 2020년 9월과 2021년 6월 사실상의 후보 출마 선언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윤석열 씨는 2019년에 언론사 사주 등을 만나며 정치적 행보를 했잖아. 윤석열 씨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검사였다,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모른 척했다. 검찰총장이었다, 알아봐줬다, 더불어 보호해줬다, 더불어 싸워줬다, 아니다, 모른 척했다. 대통령이 됐다, 지켜줬다, 방어해줬다, 더불어 싸워줬다, 아니다, 모른 척하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검찰에 맡겼다. 검찰의 독립을 지켜줬지 자신의 아내는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간 행태를 봐서 어떤 판단이 서니? 윤석열의 행태가 바로 방탄이라고. 이게 바로 방탄이야. 무엇을 위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한. 언제부터? 난 최소한 검찰총장 때 2020년 어느 시점부터는 윤석열의 양심에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은 언제부터 혹시 아내의 말이 거짓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 말이 설록 거짓이라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 말이 서로 거짓이고 아내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지켜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국정보다 국가보다 사익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됐나요? 그래서 JTBC의 보도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줬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의혹이 확실시되는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이종호 씨에게 2021년 4월 연락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날은 주가 조작 공범이 검찰의 비공개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일반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알고 연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인 윤석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국면마다 그렇게 기민하게 통화를 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된 당사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1차와 2차 주가 조작 중에서 1차는 4,7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봤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차 손실을 보전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통장만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주가 조작이라면 통장 주인이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1인만 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거래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견해로는 계획된 이득에 대한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료를 다 알고서도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최근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연이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우리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하락세 등이 점쳐지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상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인이란 자가 이런 주가 조작에 깊이 연루된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철저하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니 김건희 사건의 정점에는 늘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윤석열의 입장에서 김건희는 손절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중앙일보 26일자 강창호의 칼럼에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답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준비도 역량도 안 되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구석구석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고, 어떠한 준비도 역량도 안 된 오히려 그 반대 인물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 만들어 놓고 독대만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